제가 주식 매매를 해보니까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 늘려나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릇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1억으로 매매할 때는 잘 할 수 있지만 100억으로 매매를 한다 이러면은 아마 손실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난다고 그대로 계속 늘려가는 게 아니라 금액이 커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잘 인지를 못하고 그냥 버는 대로 계속 매매를 했는데 서서히 벌다가 금방 다 날리고 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요? 약정권이나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설치 당일 입금됩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합니다. 게다가 신용카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값도 많이 나오는데 이왕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좋잖아요. 신청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되니 쉽고 간편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은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근데 요즘에 장을 보면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 지금 어디가 더 앞으로 좋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장기적인 전망으로 지수를 보지는 않는데 저는 할 때 두 종목을 비교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단순히 세다 약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센지 약한지가 또 주식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그 일봉 차트를 이렇게 한번 띄웠고 나스닥 일봉 차트도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어디가 더 센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 보시면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월의 고점 근처쯤에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락을 한 다음에 아직 2월 고점까지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지수는 보시면은 2월에 고점 찍었을 때가 한 2600포인트대인데 지금 현재 2947포인트여서 그러면은 거의 한 10% 정도 거의 상승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장기로 이걸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이 뭐 올해나 내년까지 미장보다 무조건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일단 단기로 매매할 때만 봤을 때 국장 같은 경우가 확률이 지금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제 상반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가장 많이 오른 주도 sek터, 어차피 차트를 보시는 분이니까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어디죠? 방산, 조선도 많이 올랐고 또 요즘에 정책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나 또 뭐 지역화폐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화장품 테마도 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도 sek터가 그래도 꽤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반기에 앞으로 차트적인 측면에서 좀 오를 수 있는 종목, 섹터는 좀 어디를 보시나요? 저 뭐 하반기까지 다 생각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 위주로 거의 공략을 합니다. 좀 그렇게 공략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또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한 섹터이고 또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많은 섹터 같은 경우는 해당 sek터 내의 종목들끼리 좀 서로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돌파해주면서 좀 상승을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근처에 있지 않고 최근에 약했던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린 사람들만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반전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상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테마를 좀 선정하는 팁을 드리면은 아까 거래대금 상위를 통해서 테마를 선정을 했는데 일단 최근에 강했던 섹터 내에서 저는 한 90% 이상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 올랐던 섹터,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오른 적이 없죠. 그런 섹터가 올라가면은 보통은 좀 못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강했던 섹터 위주로만 공략을 하고 대신에 좀 새로운 섹터를 공략을 할 때는 그건 뉴스? 그러니까 재료 판단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진짜 갈만한 뉴스고 좀 기대가 될 만한 뉴스겠다 싶으면은 매매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잘 거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가님은 최근에 오른 섹터 중에서 어디를 좀 후보군으로 그날 아침에 이제 뭐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보겠지만 그 전에 나는 지금 이제 앞으로 당분간 요 섹터 안에서 놀아야지라고 생각은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맨날 뭐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진 않을 테니까 요즘에는 어떤 섹터들이 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까 다 말씀드렸던
말씀드린 거랑 네. 같은데 거의 뭐 방산이나 정책 관련주 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이나 뭐 지역 화폐 관련주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좀 대북주도 좀 한번 오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책 관련주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최근에는 조금 약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동안 계속 주도 네. 섹터를 해온 종목이기 때문에 네. 보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또 최근에 화장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테마들 위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방산과 정책과 정책에는 원화라든가 지역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과 화장품. 네. 저 그럼 방산 섹터, 정책, 그 다음에 뭐 조선, 화장품 얘기해 주셨으니까 최근에 방산 섹터 좀 어떤지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단 네. 방산 섹터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막 뚫으면서 가고 있거나 또는 신고가랑 거리가 멀지 않아야지 그게 좀 좋은 섹터라고 하늘스피 진짜 말씀드릴 수가 오르네요. 있습니다. 이제 거의 100만 원이네. 네, 그쵸. 이제 100만 원이 이제 또 의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까지도 뭐 찍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뭐 방산 섹터의 거의 대장 같은 종목이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추세가 이렇게 좋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전혀 뭐 예상을 저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매매를 하는데 이게 이날 또 주도 테마가 되면서 상승하는 날에는 어차피 그날 거의 떨어질 확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테마의 수급을 뺏기거나 뭐 이 네. 종목이 대장을 뺏기거나 하면은 뺏기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안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방산주 중에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이것도 거의 뭐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또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도 뭐 최근에도 계속 이렇게 신고가 근처에 있다가 이렇게 한번 관심을 받으면 이렇게 뚫고 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있다가 뭐 네. 서서히 상승해서 신고가 뚫고 좀 계속 네.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 신고가 뚫고 네. 계속 가고 있거나 또는 신고가 근처에 있는 테마를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스페이스는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꾸준히 올랐는데 다른 LIG 넥슨이라든가 뭐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은 초반에는 좀 많이 못 오르다가 지금 중후반부에 좀 격하게 기울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사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산주를 안 살 건 아니니까 2등, 3등, 4등은 어딜까로 해서 사게 된 건가요? 아, 네, 뭐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섹터의 상승을 좀 출발을 시킨 종목이라서 그렇죠. 일단은 뭐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저는 일단은 당일에 제일 좀 대장주 위주로 하루만 매매하기 때문에 어차피 당일에 센 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매매를 하고 그런데 만약에 또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섹터의 상승 이유를 보는 게 중요한데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때 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좋고 뭐 현대 로템도 실적이 좋고 다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게 섹터가 다 좋은 경우입니다. 어떤 섹터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이 좋아서 섹터가 좀 다 가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게 뭐 최근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있는데 로보틱스. 요즘에는 약했는데 작년 말 올해 초에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을 한 거는 이때 삼성전자가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대주주가 좀 확실히 되면서 이때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봇 섹터의 상승의 시작은 이거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 뉴스로 올랐기 때문에 로봇 섹터를 매매를 할 때는 저는 다른 종목은 안 하고 레인보우가 대상이 될 때만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방산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이유가 다르죠. 그래서 네. 좀 그런 좀 재료나 뉴스 이런 걸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 섹터도 한번 볼까요? 그 현대중공업 같은 네. 경우가 신고가 근처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조선 섹터도 괜찮은 것이고 그런데 이게 조선 섹터에 약간 문제가 그 하나오션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한 달 정도 동안에 조선 테마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그러게요. 아닙니다. 1분기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조선 테마가 약간은 그 방산에 비해서는 부진했던 이유가 이게 하나오션이 그 산업은행에서 블록딜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4월 말에 블록딜을 하면서 한번 굉장히 큰 물량을 한 지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4, 5% 정도 매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한 16%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도 또 언제 블록딜이 나올지 모른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하나오션이 좀 상승을 잘 못하고 이렇게 좀 최근에 장 많이 오른 것에 비해서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실 좀 그런 것 때문에 조선 섹터가 좀 다 같이 약한 흐름도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HD 현대미포도 좀 굉장히 센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봉하고 연봉 차트를 보시면 이전의 고점이
20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20만 6천 원 고점을 찍고 지금 약간 살짝 꺾인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4월 24일에 이렇게 장대 항목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전에 신고가인 20만 4천 원을 목표로 아마 이렇게 다들 매매해서 이렇게 서서히 가다가 이제 좀 찍고 나서 조선 섹터는 약간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뭔가 조선보다는 방산이 좀 더 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화장품은요? APR 같은 경우도 5월 8일에 이렇게 장대 항목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늘려서 보면은 이게 그 상장일에 시초가가 89,100원입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처음 결정된 가격이 좀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이 가격을 이렇게 장대 항목으로 뚫으면서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화장품 섹터에서는 APR 말고도 또 실리콘2라는 종목도 이게 신고가를 뚫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54,200원이라는 이런 고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걸 목표로 뭐 계속 가고 있다가 이렇게 뭐 뚫고 지금 뭐 최근 며칠은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화장품 섹터도 신고가 근처에 있고 그리고 또 화장품 섹터 중에 또 달바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이름 많이 있는데 들리더라고요. 상장한 이후로 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섹터 내의 종목들이 전부 다 신고가 근처에 있어야지 이렇게 주도 테마를 이루기가 좀 쉽기 때문에 그런 섹터를 좀 단기 매매로 많이 공략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이제 정책 관련주였죠. 뭐 원화, 뭐 지역, 스테이블 코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이게 그 6월 9일에 대장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인데 옛날의 고점은 좀 굉장히 먼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옛날에 20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인데 이렇게 상승을 시작했고 카카오페이도 근데 차트에서 좀 중요한 점이 이게 끼가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6월 9일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예전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매매를 했을 때 예전에도 이게 상한가에 갔던 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때 상한가에 들어가고 다음 날에 18%까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카카오페이는 이게 시가총액이 8조 원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렇게 좀 시총이 높은 종목이 좀 상한가에 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 끼가 되게 좋은 종목이고 사람들이 한번 가면은 되게 좀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나 좀 조건이 나왔을 때 저는 잘 공략하는 편이고 또 뭐 LG CNS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신고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할 때 6만 500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좀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두산 관련주도 좀 뜨겁잖아요. 네네. 원전. 두산, 뭐 두산우. 제가 아까 원전을 말씀 안 드렸었는데 원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원전도 말씀 같이 해주시다면. 네네. 원전도 두산도 같이 말씀드리면은. 오르고. 네. 왜 그런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거의 좀 원전 대장주처럼 상승을 하고 있죠. 해외에 좀 수주 기대감 이런 게 계속 있어가지고 최근에 주도 섹터를 이루면서 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대형주 중에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게 원전주 중에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매매를 하긴 했지만 저는 현대건설을 좀 많이 매매를 했었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원전주 중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현대건설도 이게 월봉 차트 보시면 이전에 그 77,256원이라는 이런 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그 5월 23일에 이때 11% 오른 장대 양봉이 뜨면서 이날에 이게 원전 테마 대장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해서 이게 지금 목표치까지 일단 1차로는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원전에서 대장은 현대건설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둘 다 세다고 볼 수 있고 보통은 원래는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처럼 움직였었는데 5월 23일부터 좀 현대건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좀 강해서 작가님이 노실 섹터는 어디로 봐야 될까요? 뭐 미리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날에 좀 세게 올라오는 섹터를 매매를 하는 이 중에서 세게 올라오는 줄 보고 네네, 이 중에 세게 올라오는 걸 하고 만약에 다른 게 된다면 진짜 뭐 뉴스가 진짜 좋으면은 하고 그게 아니면 거의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매수하지 않는 종목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주도 테마 대장주가 아니라면은 그냥 절대 일단 공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주도 테마 대장주 중에서도 잘 공략하지 않는 종목은 끼가 별로 안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끼라는 건 많이 오를 수 있는. 네네. 그래서 한 번 올라도 크게 못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좀 잘 매매를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뭐 윗꼬리를 되게 잘 다는 이력이 있는 종목 이런 거는 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기 있는 테마라든가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를 찾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 대금 말고 또 보는 게 있을까요?
테마를 찾을 때는 거의 거래대금이랑 좀 해당 테마 내의 종목들이 좀 추세가 좋은지 좀 보는 편입니다. 추세라면 최근에 차트 네, 몇 그래서 개월치. 근데 만약에 좀 좋은 예시만 보여드렸는데 네. 좀 안 좋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 2차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은 좀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신고가까지 거리가 되게 멀고 이게 좀 올라가려면은 좀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은 올라가도 좀 그냥 서서히 상승을 하지 막 그 크게 한 번에 가기는 약간은 뭐 뉴스가 굉장히 센 게 나온다던가 그러지 않으면은 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 2차전지 대장주인데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DI라든지 이런 것도 좀 추세가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제가 23년도에는 2차전지가 매일매일 주도 섹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2차전지만 매매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좀 2차전지가 주도 섹터를 이룬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매매를 뭐 거의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아무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 올라갈 때마다 이제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심리가 작동해서 다시 크게 올라가기가 말씀하신 대로 큰 뉴스가 없는 이상은 쉽지 않아서 이런 섹터는 잘 다루지 않는다. 진짜 센 뉴스가 나와서 완전히 주도 테마가 되면서 반전을 한다 그러면은 좀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뭐 카카오페이가 좀 비슷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굉장히 안 좋았다가 뭐 이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거 뉴스도 되게 세고 그날 그냥 기술적으로 테마도 강하게 이뤘기 때문에 좀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테마를 잡고 난 다음에도 1등주만 하시잖아요. 2등주는 안 돼요? 2등주를 안 하는 이유는 2등주는 뭐 대상 교체가 되지 않는 이상은 1등주보다 약할 수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상한가 예시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2등주가 대장주 상한가 들어가고 한 뭐 5% 오르면은 대장주는 막 10% 20%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2등주를 매매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이게 많이 오른 게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제일 많이 오른 센 종목이 제일 안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 그래도 금방 이건 반등을 합니다. 저는 무조건 1등주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작가님 말씀만 들어보면 되게 작가님의 투자법 되게 심플하잖아요. 최근에 차트가 좋은 거,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거래대금 봤을 때 상위에 있는 것들, 그 중에서 이제 섹터가 뭐 원전 하나로만 있다든가 아니면 방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쪽에 좀 강할 때, 분산된 게 아니라 강할 때 매수를 하고 그 중에서 1등주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뭐 어려운 투자법 같다는 느낌은 안 든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듣고 보고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들의 수익률은 그렇게 따라하는 아마 좀 수강생이나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수익률 어떤지랑 플러스로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 작가님이 투자법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그런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없는지. 제가 지금 뭐 수강생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그 아무리 이게 알려준다 그래도 주식이 배운 대로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원칙대로 일단 무조건 하려고 하지만 100%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뭐 아까 예를 보여드렸던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금액을 많이 샀다 보니까 좀 손절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애초에 좀 종목 선정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가고 금액이 또 크게 들어가면 잘못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려도 좀 수강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연습을 기간을 거쳐야지 좀 잘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거의 뭐 터득을 하시고 저도 저랑 종목도 비슷하게 매매를 하시고 타점도 비슷하겠죠. 매매하시는 분들이 왜냐 그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니까. 대부분 거의 똑같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손절의 기준은 뭐 3%, 5% 막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나요? 네, 손절 기준은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도 테마 대장주 자리 뺏겼을 때가 제일 중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샀는데 한 3% 이상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는 보통은 주도 테마 대장주라면은 잘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장중 수급 같은 경우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간 여러 가지 좀 파악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이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뭐 매매를 할 때 수급도 꼭 보는데 그런데 이게 수급이 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통 제가 이런 수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다른 조건은 안 좋은데 막 프로그램만 사고 있다고 산다든지 이런 분이 많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무조건 주도 테마 대장주여야 되고 거기서 프로그램이나 기관까지 사고 있다면 더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0778번 누르시면 종목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가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이게
프로그램 매매는 이거 그냥 외국인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외국인이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냥 네. 종목별로 계속 나옵니다. 이거를 참고를 하셔서 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꼭 외국인이 판다고 떨어지고 산다고 올라가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지만. 일단 뭐 조건이 좋은 종목이 있는 것 중에 얘네들까지 뭐 계속 사준다면은 더 좋은 거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기간은요?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1051번이라고 해서 종목별 잠정 투자자 추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그 실시간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장중에 4번 발표가 됩니다. 이게 5차까지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이게 기관이 항상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1차는 신경 쓰실 게 없고 2차부터 5차까지 대략 뭐 9시 50분, 11시, 1시 10분, 한 2시 15분쯤에 대략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기관 투자자가 얼만큼 매도하고 있는지 잠정치가 나오는데 이것까지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의 조건이 좋은데 뭐 기관까지 사고 있다 그러면은 더 좋은 거겠죠. 자, 주도 테마의 대장주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찾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거래대금인데 아무래도 시총도 좀 보실 것 같아요. 네. 시총 뭐 얼마 이상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너무 큰 거는 또 벌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안 들어간다든가. 그 시가총액도 네. 보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비중 베팅을 할 때 시가총액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죠.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총이 낮은 종목은 좀 아무래도 많이 적게 들어와야 예, 돼. 아니면 이게- 내가 매도가를 낮추면서 나와야 되니까. 네네. 그게 거래대금이 많더라도 이게 시총이 낮은 종목은 한번 좀 추세가 무너진 것 같으면은 확 거래가 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낮게 들어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시가총액에 따라서 저는 좀 공략을 하는 편인 게 그 시총이 저는 제일 선호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한 조 단위 되는 종목을 제일 선호합니다. 약 한 1조에서 10조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가 주가가 예상하기 쉽게 움직입니다. 좀 변수가 많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안 되는 뭐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 종목은 이게 좀 예상하기 어렵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누가 한 그 주식을 한 뭐 20억, 30억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판다 이러면은 갑자기 그냥 추세가 무너져 버리고 이런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 1조에서 10조 정도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변수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크게 팔아도 별 변동이 없는 편이고 좀 추세대로 가는 편이고 그런데 제가 1조에서 10조까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은 좀 변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조 이상 종목은 좀 변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는 공략을 안 하는 편인데 또 진짜 제일 좋은 경우가 10조가 넘는데 끼가 좋은 경우입니다. 근데 10조 넘는 종목 중에도 좀 잘 가는 종목이 가끔씩 있는데 뭐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기도 하면서 또 금액도 많이 살 수가 있고 또 변동성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한 5천만 원 있는 분들은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뭐 단타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네. 단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5천으로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금액을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나는 사람이 1억으로 매매하면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감당할 수 있는 걸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해서 한 번에 한 3% 움직이면 벌면 30, 잃으면 30만 원인데 뭐 그까지는 예를 들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1억이 돼버리면은 한 번에 300? 잃으면 또 300 이렇게 잃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커지면은 손절해야 될 때도 못하고 이게 또 어쩔 때는 수익을 막 최대한 극대화하면서 가져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또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또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런 판단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다룰 수 있는 금액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경험이 많으셔서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겠는데 만약에 뭐 5천만 원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냥 돈이 많다고 해서 단타를 큰 금액으로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한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진짜 한 100만 원으로 시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 원으로 하시는데 그 금액으로 수익이 잘 나면은 그때부터 수익금 가지고 서서히 올려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쉬울수록 난이도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도 좀 더 많아지고 뭐 예를 들어 한 금액을 많이 사면 팔 때 싸게 팔고 또 살 때 비싸게 사야 되는데 금액이 적으면 그냥 현재 가격 맞춰서 바로바로 다 살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수익률에서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분은 100만 원이나 또 그게 뭐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진짜 다 날려도 상관없으신 돈으로 시작을 하시고 좀 연습을 해보시면서 이게 나한테 좀 맞고 잘할 수 있겠다 또는 계속 해보니까 좀 수익이 좀 난다 하시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일단 뭐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방법을 익히시고 이게 사실 방법만 익히고 본인 그릇만 늘려나가시면 이게 또 금방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전업 투자자, 데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주로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다른 자산은 뭘 사거나 뭘 투자하세요?
아예 안 하세요? 저 다른 것도 투자를 많이 하는 뭐 편인데 하세요? 주로 부동산 많이 합니다. 아, 부동산을 사나요? 네. 그래서 어. 제가 부동산을 좀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게 자금 관리 때문인데 제가 주식 매매를 해보니까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 늘려나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아까 제가 그릇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1억으로 매매할 때는 잘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뭐 진짜 100억으로 매매를 한다 이러면은 아마 손실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계좌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난다고 그대로 계속 늘려가는 게 아니라 금액이 커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그냥 버는 대로 계속 매매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서서히 벌다가 한 번 이게 잘못되면 그냥 벌어놓은 거 하루아침에 뭐 하루아침까지는 아니겠지만 금방 다 날리고 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는 제가 그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돈만 주식 계좌에 넣어놓고 혹시 어느 정도로 하세요? 대략 뭐 한 번에 많이 사면은 대략 한 10억 정도까지 사는데 10억을 뭐 현금으로 다 사는 건 아니고 저는 뭐 어차피 그날 써서 그날 팔거나 다음 날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좀 최소화된 돈만 넣어놓고 매매를 하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매일 투자하실 때 뭐 여러 개 종목을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뭐 한두 개 종목만 샀다 끝내는 거예요? 아예 안 할 때도 있고 보통 1개 아니면 2개 정도 할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당일 주도 테마 대장주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매매하는 적은 잘 없는 것 같고 만약에 한 3개까지 늘어나는 경우라면은 뭐 전날에 가져왔던 거 좀 파는 매매하고 그리고 그날에 A가 센 것 같아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B가 센 것 같다 이래서 갈아타면 한 3개 정도 되는 이런 보통 느낌. 그러면 안 사는 날까지 포함해서 그냥 0에서 3개 네, 이내에서 그 정도가 보통 많습니다. 그럼 혹시나 부동산은 뭐 아파트 아니면 뭐 네, 뭐. 오피스텔 뭐 여러 개 종류에 있는데 뭐 어떤 쪽을 모아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파킹하는 용도로 거의 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사는 집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면은 좀 합쳐가지고 더 비싼 데로 가고 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비트 같은 건 안 하세요? 비트코인이나 코인 투자? 제가 예전에 좀 부동산을 좀 하기 전에는 그 부동산은 이게 금액이 좀 커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주식으로 번 돈 가지고 자산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비트코인, 뭐 일부는 미국 S&P랑 나스닥 지수, 또 뭐 금 이런 식으로 그냥 사면은 기계적으로 그냥 비율대로 배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배분을 하면서 했는데 만약에 배분을 안 해도 이거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그 마음이 흔들리면은 넣고 좀 무리하게 매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경험에서 많이 날린 적이 많기 때문에 이거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좀 그런 자산들을 많이 계속 쌓아놨었고 그게 좀 많이 쌓이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좀 거의 부동산으로 거의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거를 안 하겠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그냥 이제 모였으니까 부동산 사고 또 이제 또 딴 주식을 벌면 또 딴 거 있다가 또 모이면 부동산 사게 돼 그런 의미예요? 뭐 모이면은 이제 또 팔고 하고 그렇게 하죠. 자, 오늘 긴 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반기 주식 투자 포인트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시장에 좀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코스피 위주로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 매매 동향을 한번 확인해 보면 키움증권 HTS에서 0784번 보시면은 이게 그 시장별 매매 동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매매 동향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오늘은 외국인이 3천억을 매도를 하긴 했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외국인이 좀 많은 수량을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한 1조 원 정도 사면은 진짜 많이 샀다고 좀 볼 수가 있는 편인데 지금 6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매수가 좀 뚜렷하게 대선 이후부터 늘었네요. 네네 대선 이후부터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좀 외국인 수급이 좀 계속 이어진다면은 한동안은 좀 증시가 계속 좋을 것 같아서 코스피 외국인 수급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비교하는 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국 증시에 비해서 좀 국내 증시에 좋은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뭐 한동안은 국장이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주식 매매를 할 때 자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은 금액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돈이 많아봤자 더 난이도만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하시고 매매가 잘 될 때 서서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초보가 많은 돈으로 해봤자 그 돈 그냥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단타로 성공하시면 좋겠지만 또 만약에 안 되고 그냥 그만두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읽고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의 돈에 또 그릇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게 지금 대표님에게는 10억 정도일까요? 주식 투자에서는? 대략 그 정도까지는 제가 뭐 안 흔들리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을 이제 지키면서 지금 매일매일 수익을 좀 실현해 나가고 있다. 네, 저도 뭐 더 그걸 높여보고 싶어서 네.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이러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크게 손실이 한 번씩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시간이 쌓이면서 실력이 쌓이면 또 그 금액이 더 늘어나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 차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경험 투자자 홍익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